삼국의 고분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규모예요. 그러면 고대인들은 왜 거대한 규모로 고분을 지었을까요? 고대인들이 거대한 규모로 지은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배층이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고대인이 지닌 내세관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은 왕과 귀족과 같은 지배층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무덤을 거대한 규모로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혹은 우리가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들 만큼의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과시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나서는 왕과 지배층의 권위가 안정되었기에 거대한 무덤을 지을 이유가 없어서 무덤의 규모는 작아졌답니다. 또한 고대인들은 죽은 후에도 새로운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죽은 이들이 부활해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죽은 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나 다시 돌아올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대한 규모로 지었어요. 이 두 가지 부분이 고대인들이 무덤을 거대한 규모로 지은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국의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고구려의 고분들입니다. 고구려 초창기에는 시신을 안치한 후 돌을 덮어서 마감하는 간단한 양식의 돌무지 무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굴식 돌방 무덤이란 돌을 깎고 쌓아서 시신을 안치할 돌방을 만들고 그 위를 흙으로 쌓아 만든 고분이에요. 이 굴식 돌방 무덤 안에는 돌방 안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고구려 사람들의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백제의 초창기 고분은 고구려의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고구려와 같이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백제 고유의 무덤 양식인 벽돌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이 벽돌 무덤 양식은 중국에서 전해진 양식으로 벽돌로 골방을 만든 뒤 시신을 안치하는 무덤 양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백제가 중국과 왕성하게 교류를 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을 주로 만들었는데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시신을 넣은 널을 안치하고 그 위에 더 큰 널을 얹은 뒤 돌과 흙으로 덮는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굴이 어려워서 다른 양식의 고분들과 다르게 껴먹거리가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에서도 고구려, 백제와 같은 굴식 돌방 무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가야의 경우에는 돌 덧널 무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구덩이를 깊게 파고 시신을 안치한 다음 돌로 네 벽을 쌓아 만들었어요. 이 부분은 앞서 설명한 양식들과 다르게 가야에서 나타나는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분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다음 장에 나올 사진과 그림들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이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이 그림은 굴식 돌방 무덤의 내부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니가 내세에서 쓸 수 있는 여러가지 껴먹거리를 든 앞돌방과 널방과 앞돌방을 이어주는 이음길, 그리고 시신을 안치한 널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신라에서 볼 수 있는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시신을 넣은 널을 놓고 큰 널을 덮은 뒤 돌을 쌓고 흙을 덮는 여러 단계에 걸친 복잡한 구조이기에
도구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가야의 전날 무덤의 발굴 현장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구덩이를 깊게 파고 시신을 놓은 뒤 네 벽을 쌓아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옆에다가 여러 가지 껴묵거리를 묻었는데 이 껴묵거리들은 무덤 주인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장에 나오는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무령왕릉 내부 모습이랍니다. 앞장에서 보았던 골식 돌방무덤과 다르게 시신을 안치하는 방을 벽돌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사진만 보면 왜 이 무덤 양식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5분 정도 되는 짤막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 영상을 보면 왜 선생님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설명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모두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해 봅시다. (15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던 죽은 자의 방이 열렸다. 그것은 수만 장의 벽돌로 정교하게 지어진 것이었다. 일찍이 한반도에는 없었던 낯선 무덤. 이 독특한 백제 고분이 전하고 있는 1500년 전의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 기록이 많지 않은 백제사의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 바로 무령왕릉이다. 1971년 무령왕릉이 발굴될 당시 학자들이 기이하게 여겼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무령왕릉의 분위기였다.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독특한 무덤. 동시대 신라와 고구려에서도 이런 무덤 양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무덤 안은 둥근 곡선의 아치형이다. 벽돌로 내부를 반듯하고 정교하게 쌓았다. 벽돌로 이루어진 벽면에는 연꽃 무늬가 화려하게 장식돼 있다. 무령왕릉은 그야말로 내세의 방으로 꾸며져 있었다. 전체 벽돌은 가로로 4단을 쌓고 세로로 1단을 쌓았다. 이 방식으로 어떻게 아치형을 쌓을 수 있었을까? 주로 사용한 벽돌은 직사각형 벽돌이다. 이러한 사다리꼴은 아치 형태로 둥글게 좁아지는 천장의 중심부에 사용된 것이다. 벽돌에 글씨를 새긴 이유는 무덤을 만들면서 벽돌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다. 무령왕릉은 설계도에 의해 과학적으로 벽돌을 쌓아 축조한 것이다. 이러한 벽돌 무덤은 무령왕릉 옆에 위치한 또 다른 백제왕릉 송산리 6호분이 유일하다. 이 낯선 무덤 양식은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무령왕릉 축조의 비밀을 풀기 위해 송산리 6호분을 살펴봤다. 송산리 6호분을 보면 무령왕릉과 동일한 구조, 축조의 방법, 사용한 벽돌까지 거의 흡사했다. 그렇다면 송산리 6호분에 사용된 벽돌은 어디에서 만든 걸까? 그 결정적 단서는 벽돌
벽돌에 새겨져 있다. 양관와 위사의, 중국 양나라 관청에서 만든 벽돌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제는 중국 양나라의 벽돌 제작 방식을 왜 들여온 걸까? 양나라는 당시 중국 남조의 한 국가로 무령왕 당시 있었던 나라다. 그렇다면 무령왕릉 또한 중국 남조 양나라 고분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 무령왕릉 축조에 사용된 벽돌을 살펴보니 중국 남조 양나라 고분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하다. 두 고분의 벽돌은 무늬까지 흡사했다. 양나라에서 발견된 아치형 벽돌 무덤은 무령왕릉과 거의 유사했다. 구조도 거의 똑같다. 무령왕릉은 양나라의 영향을 받아 축조한 고분이었던 것이다. 중국 문화의 수용,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중국과의 교류는 무령왕 때 정점에 달했다. 무령왕이 새로운 선진 문화를 적극 수용했다는 것은 왕릉 안 부장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대 두 나라 도자기의 모습이 거의 동일하다. 양나라 남조의 이 도자기들이 그대로 다 백제로 건너왔던 것이다. 세계 최초의 백자로 만들어진 등잔, 양나라에서 온 엽전, 무덤 안에는 백제 최고의 귀금속 공예품을 포함해 당대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가 들어있었다. 이 찬란한 유산은 1500년 전 무령왕이 구축하고자 했던 개방적인 세계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한반도를 넘어 중국 대륙과 문물을 교류하며 다시 한번 대백제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동아시아 문화를 포용하는 국제성, 그것이 바로 백제의 힘이었다. 모두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을 보니 왜 백제의 벽돌 무덤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영상에서 무령왕릉과 같이 나온 능산리 우이코본 벽돌에 새겨진 양나라 관청에서 만든 벽돌을 모방해서 만든다 라는 글귀와 무령왕릉의 벽돌 문양이 양나라 벽돌 문양과 같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 이 무덤 양식이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양식임을 보여줘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고구려의 고분 양식과 백제 초기 고분 양식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고구려 지린성 지안에 있는 계단식 돌무지 고분과 백제 서총동 고분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으로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띱니다. 이는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세력이 서로 같은 계통임을 뒷받침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백제 서총동 고분이 고구려의 양식과 비슷한데 조금은 다른 형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백제 건국 세력이 독자적으로 형태를 변형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어디가 조금 다르고 유사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것은 다음 장에 나올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고구려 지린성 지안에 있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백제 서총동 계단식 돌무지 무덤입니다. 지린성 지안의 돌무지 무덤은 높고 큰 돌로 무덤 주변을 장식했지만 서천동 돌무지 무덤은 낮고 주변에 둘러진 돌도 그 규모가 작아요. 이 사진들을 보니 앞에서 말했던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의 건국 세력에서 비롯되기는 했지만 독자적으로 형태를 변화해서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왜 그렇게 설명되었는지 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잠깐, 왜 골수 돌방 무덤이 삼국에서 동일하게 발견될까요?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백제의 대외 성장 과정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삼국은 서로 유리한 유통지인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영토를 늘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삼국이 서로 전쟁을 하는 것만큼 교류도 많이 했기에 골실 돌방 무덤이라는 동일한 양식이 나타났고 이것이 쪽 이것이 한참 지난 뒤인 초기신라 시기에도 조금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의 고분의 이름들과 특징들을 배웠으니 이제 학습지의 퍼즐을 보면서 다시 기억해 볼까요? 지난 시간 복습하기 밑에 있는 낱말 퍼즐을 주목해 주세요. 선생님이 2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을 주세요. 모두원 친구들이랑 다 같이 풀어볼까요? 네, 다 풀어보았나요? 이제 퍼즐을 풀면서 고분의 이름들과 특징도 알았으니 삼국의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들과 벽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벽화가 무슨 벽화인지 아시나요? 아는 친구가 있네요. 네, 맞아요. 안악 삼호묘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안악 삼호묘는 지금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려인들이 어떤 옷을 입었고 생활했는지 알 수 있는 벽화인데요. 이 벽화를 통해서 당시 생활, 문화, 종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다음에 볼 벽화는 오해분 사업묘에서 발견된 벽화 사신도입니다. 이 사신도는 앞서 살펴본 안악 삼호묘 벽화와 다르게 상당히 다른 모습의 벽화인데요. 많이 다르죠? 막 연못도 있고 날아다니는 봉황 같은 새도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고구려의 고분벽화가 처음에는 안악 삼호묘와 같이 실제 생활상을 그린 그림이 많이 그려졌지만 사진도와 같이 점차 상징적인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고구려의 고분벽화의 변화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제부여 능산리 고분군에서 발굴된 유물들인데요. 이 첫 번째 사진은 금으로 도금된 목걸이, 두 번째 사진은 금제 귀걸이에요. 이 유물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백제의 공예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실생활에 상당히 많이 녹아들어 있음을 알려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물들은 백제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이기도 합니다.